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렉기타 톤 메이킹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티어를 정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특정 곡의 톤을 어떻게 잡는지 톤 메이킹에 대한 강의를 몇 개 올려봤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개념을 잡아보는 느낌으로 톤 메이킹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급자 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중급자 분들에게는 본인의 연주 생활에서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하면 더 좋은 톤을 얻을 수 있을지 힌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한 가지 가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캠퍼나 톤엑스 같은 캡처 방식의 이펙터 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짜 앰프와 이펙터만 가지고 기타 톤을 좋게 만들려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당연한 것들은 빼고 시작할게요. 손이 우선 좋아야겠죠? 우리는 연주를 듣지 톤만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톤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연주를 잘하면 톤이 좋은가 보다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아무튼 연주를 잘하는 것만큼 기타 소리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기보다는 귀를 꽂고 싶은데요. Let's see what happens when those guys come. So we EQ. Look, it needs top on the first one. Second one needs some top. Wow, that needs some buzz. And as a room track, so we want to add, look, we want to get rid of some bottom, bring up the top. That's cool. Then he had. 이분은 크리스 롤드엘지라는 엔지니어신데 뮤즈와 그린데이 같은 위대한 락밴드들의 앨범을 작업했습니다. 이분처럼 저는 기타리스트보다 더 기타 톤을 잘 이해하는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이견이 있겠지만 저는 앰프나 이펙터보다 기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저가형 기타들의 소리가 좋아져서 편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결국 소리의 시작은 연주자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울려지는 기타의 울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으면 중간에 아무리 소리를 보정해도 정말 좋은 소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음원을 들었을 때 소리의 특징을 인지할 수 있으면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아시스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이 마샬 앰프의 소리인지 팬더 앰프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존 메이어를 들으면서 오버드라이브를 어떤 페달을 썼는지 TS-808인지 뱀이람 잔레이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레드칠리페퍼스를 들으면서 팬더 기타 같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건젠 로지스를 들으면서 깁슨 레스폴 같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제가 방금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앰프나 이펙터는 맞추기가 어려워도 팬더나 깁슨처럼 우리가 많이 들어온 기타들은 잠시 몇 초만 들어봐도 그 소리가 팬더인지 깁슨인지 그 특징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소리만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제외되는 것들이 있네요. 일렉트로닉 파트는 저는 뒤에 둘 건데요. 어떤 볼륨팟이 쓰였는지 어떤 캐패시터가 쓰였는지를 우리가 소리만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데이식스의 심볼을 들으면서 빈티지 은납으로 납땜한 것 같은 소리가 난다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너트나 헤드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넛인지 플라스틱인지 그라파이트인지 이런 소재 차이가 소리로는 거의 전달되지 않고 그냥 내구성의 차이나 가공의 편의성 정도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리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려면 어떤 음원을 들었을 때 이 노래는 본넛을 사용한 기타로 연주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줄이 끼이지 않도록 너트가 잘 가공되어 있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면 안정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연주감은 좋아집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를 D티어에서 제일 앞으로 넣어볼게요. 브릿지의 질량이나 재질에 따라서 서스틴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로 새들 같은 것을 교체해 봤을 때 저는 그 차이를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스프링이 달려있는 트레몰로 브릿지인지 아니면 이렇게 고정형인 튜노매틱 브릿지인지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저처럼 스프링 소리가 싫어서 뮤트를 해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 소리가 오히려 본연의 소리다 라고 생각해서 놔두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톤하고는 그냥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링을 한번 볼까요? 스트링의 브랜드와 재질, 굵기 등을 다 포함해서 생각해보면 C 정도에 두면 맞을 것 같아요. 분명 브랜드나 재질마다 소리가 다르긴 한데 그것을 최종 결과물에서 느끼긴 좀 어렵습니다. 음반을 들으면서 이것은 다다리오다 혹은 엘릭서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존 메이어를 들으면서 소리가 010 같다 혹은 009 같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차이를 만약에 느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 소리 차이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스트링의 굵기 또한 연주감이 많이 달라져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녹음해서 들어보면 소리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적습니다. 전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솔로로 녹음된 음원을 들었을 때 이것은 마틴 줄 같다 혹은 엘릭서 줄 같다 이런 걸 느낀다든지 니켈로 된 줄 같다 포스포 브론즈로 된 줄 같다 이렇게 재질을 느낄 때도 있기도 한데 일렉기타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피크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A에 두고 싶지만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모양과 재질 두께가 다양한 피크를 가지고 있고 생각했던 것처럼 소리가 만약에 잘 나오지 않으면 피크를 바꿔보면서 연주해보곤 합니다. 피크는 끝이 둥글고 두꺼울수록 저음이 많아지고 끝이 뾰족하고 얇아질수록 저음이 없어집니다. 재질에 따라서는 긁힐 때의 소리와 미들의 양도 조금 달라지고 극단적으로 두께를 바꿔보면서 한번 쳐볼 테니까 소리를 들어보세요. 연주하는 것 자체가 어렵네요. 이렇게 두께를 극단적으로 바꿔서 쳐보면 아마 여러분도 피크의 두께가 소리에서 쉽게 인지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앰프를 한번 봐볼까요? 앰프는 일부러 앰프 헤드와 캐비넷으로 나눠봤는데 캐비넷은 앰프 밑에 있는 이런 스피커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캐비넷은 A급으로 그리고 앰프 헤드는 B에 두면 맞을 것 같네요. 캐비넷의 특성이 저음의 풍부함, 반응성, 해상도, 개인이 걸렸을 때의 질감 등등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 캐비넷의 기본은 12인치니까 먼저 12인치 한 개짜리 캐비넷을 같은 브랜드의 캐비넷으로 들어볼게요. (10인치) 한 방짜리는 선명도가 높지만 풍성함을 느끼긴 어렵고 락이나 메탈에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10인치 두 방짜리를 들어볼게요. 제가 듣기엔 10인치 두 방짜리 캐비넷들이 밸런스가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레코딩 환경에서는요. 12인치 네 방짜리는 합주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어볼게요. 유닛이 여러 개가 되면 소리가 커지기도 하지만 저음이 더 낮게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락이나 메탈 장르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4방짜리 캐비넷이 가끔 답답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서 2방짜리를 더 선호합니다. 스피커 유닛을 조금 바꿔보면서 소리를 들어볼게요. 다시 10인치 한 방짜리로 가겠습니다. 네, 빈티지 30 유닛인데요. 이렇게 같은 셀레스천 유닛이어도 정말 밸런스가 다른 소리가 나죠. 이것은 앰프 헤드나 페달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톤을 공부하실 때 이런 스피커들의 특성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셀레스천의 빈티지 30 유닛의 소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에 두고 소리를 들어봅니다. 앰프 헤드도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개인의 양이나 특성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캐비넷이 달라지는 것만큼 극명한 차이가 생기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앰프의 특징은 어쩌면 앰프 헤드보다는 캐비넷에서 왔던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마지막 앰프에서 캐비넷을 이제 다른 브랜드로 한번 바꿔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디 쉐입과 바디 재질은 조금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할로우 바디 같은 어떤 모양은 메이플 나무로만 만든다든지 레스폴 모양의 싱글컷 기타는 엘더 바디를 잘 쓰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디 쉐입에 의해서 전체의 울림의 방향과 저음의 양이 결정되니까 저는 바디 쉐입을 A로 가볼게요. 그리고 바디 재질은 B에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V자형 메탈 기타로 ES335 같은 할로우 바디 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디 쉐입은 두껍고 둥글수록 저음이 많이 생기고 뾰족하고 얇을수록 저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V자형이나 번개 모양으로 생긴 대부분의 메탈 기타들은 저음이 굉장히 적게 나오고 ES335나 175 혹은 PRS나 펜더 같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기타들이 저음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저음이 많은 기타는 게인을 걸었을 때 저음부터 부서지기 때문에 타이트한 팟미터 음이 잘 생기지 않고 조금 퍼지한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 중에 가장 극단적인 세팅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디 재질은 어떨까요? 저는 같은 모양의 기타라면 엘더, 마호가니, 애쉬의 소리를 귀로 듣고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디 재질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퀄라이저나 앰프와의 매칭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도 지울 수 없는 목재가 가진 소리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바디 재질을 A의 마지막에 둬볼게요. 픽업은 싱글인지 험버컨인지에 따라서 소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출력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개인의 양과 캐릭터가 결정됩니다. 또 알리코 2인지 알리코 5인지 혹은 세라믹인지에 따라서도 빈티지한 소리인지 모던한 소리인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픽업을 바꿔도 저음의 양이나 고음의 양이 많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전 커스텀으로 제작한 크라켄 기타에 던컨, 디마지오, 국산 스카이 픽업, PRS 산타나 픽업, 깁슨 오실 클래식 픽업 등등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 많게는 가격이 10배까지도 차이 나는 픽업들을 교체해 본 적이 있는데요. 결론은 험버커면 다 비슷하다 였습니다. 마이크를 바꾼다고 보컬이 고음에서 한두 음 더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고음이 시원해지거나 저음이 풍성해지는 느낌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석 차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고2, 알리고5, 세라믹 이 차이에서 오는 질감 차이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업은 소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파트이지만 업그레이드로 픽업만 바꾸는 것을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픽업은 저는 C에 두고 싶지만 B에서 피크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판의 재질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들리실 거예요. 메이플 지판은 좀 밝고 로즈우드는 조금 어둡고 에보니 지판은 로즈우드보다 더 낮은 저음이 살짝 있습니다. 이것도 피크와 비슷하게 B에 두면 되겠네요. 프렛은 줄의 높이와도 상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지만 같은 줄 높이라고 하면 두꺼운 전보 프렛인지 혹은 얇은 빈티지 프렛인지에 따라서 소리의 어택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택뿐만이 아니라 전보 프렛이 전체적인 소리가 밝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들의 리프렛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이고요. 전보 프렛인 기타를 좀 더 얄쌍한 빈티지 펜더 같은 프렛으로 바꾸면 차이의 양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스테인리스인지 니켈인지 같은 재질에 따른 소리 차이는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B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피크보다 앞에 올지 뒤에 올지 피크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마이크는 레코딩이 됐을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약간 번외의 느낌인데요. 하지만 레코딩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잠깐 소리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브랜드의 종류에 따라서 캐비넷을 바꾼 것만큼은 아니지만 꽤 큰 소리 차이가 납니다.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래서 마이크도 A에 둬야 될 것 같네요. 바디 쉐입보다는 그래도 덜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펙터 하나 남았네요. 지금은 디지털 이펙터의 시대이고 소리가 좋지 않은 이펙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펙터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이펙터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사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펙터에서 중요한 것은 이펙터가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이지 어떤 이펙터를 가지고 있는가는 소리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펙터는 C에서 스트링 앞에 두겠습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기타 연습 열심히 해서 실력을 늘리세요. 장비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돈 모아서 좋은 기타부터 사세요. 기타 부품은 아무리 바꿔봤자 그게 그 소리니까 시간 낭비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피크는 생각보다 연주력과 톤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터는 어떤 것을 쓰나 좋은 귀를 가지고 잘 사용할 줄 알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오는 강좌도 구독 누르시고 잘 챙겨보시면 됩니다. 스트링은 그냥 손에 촉감이 좋은 걸로 쓰시고 땀이 많으신 편이라면 엘릭서가 코팅줄 줄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손이 너무 아프시면 그냥 009 쓰세요. 어차피 집에서는 진공관 앰프는 소리가 너무 커서 못 쓰실 거고요. 합주실에서는 그냥 거기 있는 앰프 써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